자, 이번 시간에는 그 84페이지 보면 비용 부담 이걸 마치고 그 다음에 정비법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비용 부담은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도시군객 시설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은 원칙이 누가 부담하는 거면 시행자 부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 부담이라는 걸 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은 어디서 그대로 가져오려면 주택법 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택법 걸 따라가가지고 주택법에 보면 여러분들 도로상하수는 지방자치 고유사무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방자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 같은 걸 공급하는 자, 또 우체통 같은 건 국가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안 썼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건 안 썼지만 예외가 바로 뭐냐, 수익자 부담이라는 걸 좀 써주세요. 다가 수익자 부담. 그래서 수익자 부담인데, 수익자 부담은 이득 받는 지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득 받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쓸 때 그 공공시설, 자,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득받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것이 같은 도의 시군에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협의해서 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누가 결정해주면 도지사가 결정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는 없지만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누가 결정해 줄 거죠? 이거는 아니야. 요것만은 우리 배웠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서 그 때문에 중요 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게 이루어지려면 요거는 행안부, 줄여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해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원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도시개발 채권을 갖다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에 그 재원을 발생하는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 거냐? 지방자치단체. 결국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누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느냐? 자, 요것이 여기 똑같은 거죠. 누구의 승인 얻는다? 행안부 장관. 그래서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우리 공법 시간에 행안부 장관이 몇 번 나오냐면 딱 3번 나와요. 국토계획법의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알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건 발행을 하는데, 여기는 등록 발행하거나 아니면 무기명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기관에 등록 발행이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여기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자,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죠. 상환기간은 5년에서 몇 년? 10년. 그리고 필요한 것은 뭐로 정하냐면 조례로 정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무슨 시효?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그 다음에 이자는 2년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3가지인데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요. 자, 뭐냐면 우리가 수용 방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공공기관을 도급계약 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채권 매입해야 되는 거고,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수반할 때만 뭐 해야 된다?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84페이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채권 자체가 공법 시간에 몇 개 있죠?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3개에다가 한 개가 주택법. 그래서 189페이지에 보면 바로 주택상환사채. 그거는 LH공사하고 누가 등록업자, 법인만이 발행한다. 그럼 거기는 누구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89페이지. 자, 그래서 그거는 원래 김영식이고 채권홍보에 기재가 되어 있고 중도 상환 해약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지만 할 수가 있다. 사상 해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도시개발법은 다 끝났고요. 이제 뭐를 공부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싫어하는데 도시정비법, 그래서 6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자, 이 도시나 주거나 기존의 도시지역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에서 기능 회복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후도 있지만 불량 건축물을 갖다가 우리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면 정비사업. 그걸 대상 지역을 정비구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야 됩니다.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제일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야 돼요. 용어 정의가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자와 시행 방법 공부하고 시행 절차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용어 정의 중에 정비 사업이란 말이 과거에는 6개가 있었지만 현재는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가 바로 뭐냐? 첫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얘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합친 겁니다. 알겠죠? 하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할 때 요걸 먼저 머릿속에 연상해 놓으세요. 뭐를? 달동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우리가 편하게 그냥 전통 한옥마을을 머릿속에 연상해 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달동네는 왜 달동네를 가죠? 달동네 가는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가 돈이 쌀까? 그러면 왜 쌀까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 불량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전통 한옥마을은 자 노후불량 건축이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정비 기반시설, 주민의 공동 이용시설이 불편하잖아요. 그걸 확충하는 거예요. 그럼 확충하면 뜯어 고쳐야 되지만 철거를 원칙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결국 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택 중심. 그래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옛날에 그러다 본다면 작년 올해 초에까지 그래서 주택 재개발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곳을 얘기할 거냐 보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자 여기는 우선 우리가 정비 기반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극히 열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는 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중심? 건축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재건축 사업. 그럼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비 기반시설의 차이입니다. 그럼 정비 기반시설은 여기는 뭐 한 거죠?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데 다만 얘와 얘의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얘와 얘의 공통적인 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 건데요. 다만 여기는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서도 요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주택 중심이다? 공동주택 중심이다. 문제 풀 때 바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공동주택 중심.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과거에는 이제 여기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따로 법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따로 흡수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3개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전통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자, 정비 기반시설이란 말인데, 정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에다가 정비구역에 있다는 소리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광장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근데 공동이용시설이다 그러면 주민의 편익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자, 한옥마을에서 그러면 가장 주민이 불편한 점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 응? 되게 복리시설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 구판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 놀이터라든가, 알겠죠? 이런 경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한다?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시험 문제 매년마다 공동이용시설하고, 자, 정비기반시설 구별하는 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공동이용시설 하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그 다음에 파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의 노이자 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주민의 복지시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누가 문제 될 거냐? 토지 등 소유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은요. 자, 토지 등 소유,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있냐면 지상권자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이걸 합쳐서 뭐라 한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재건축만은 정비구역에 위치했지만, 자, 여기는 지금 뭐가 포인트 여기입니까? 공동주택이죠. 그럼 공동주택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보면 일체성이 있잖아요. 무슨 성? 일체성. 그럼 토지와 건물을 분리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 거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 자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왜냐? 얘와 얘는 무슨 성이 있다?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부속 토지니까 무슨 권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지, 지상권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 주택공사라는 것 등이라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이걸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자, 지은 지 1, 2년 됐어도 노후불량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노후자가 나오면 준공일 기점을 해서 20년에서 30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기준점으로 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수 봉한다 그러면 40년간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일단은 이해해 두시 바랍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권한자를 갖다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자, 봐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권한자의 기본이 뭐죠? 특광자 시장군수가 기본이었죠.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게. 그러면, 자, 걷다 이제 국토장관도 있고, 누가 있었죠? 우리가 도지사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 근데 도시개발법에는 권한자 하면 원칙적으로 지정권자, 예외적으로 4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누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때 특광자, 시장군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자, 시장군수, 구청장 3가지가 있잖아요. 비행정청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3가지. 타인 토지 출입 허가 해주는 사람, 또 비행정청에 대해서 위탁강제 징수해주는 사람, 알겠죠? 그 다음에 환지객 인가해주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것처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한 자가 시도지사, 그놈을 승인하는 애가 행정안전부 장관, 시수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 결정해주는 애가 행안부 장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정비법에서는요, 그것도 써졌죠. 정비법에는 권한자가 대부분, 원칙이란 말 쓸게 아니라 대부분 누가 되느냐, 가서 시장, 군수 등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과거는 그냥 시장군수라고 썼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군수 등이란 말은 약속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합쳐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세종시 포함해가지고, 알겠죠? 구민시, 경산시, 칠곡군, 그 다음에 우리 북구, 알겠죠?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뭐란다? 시장, 군수 등,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게 시장, 군수 등이 최고 많습니다. 여기는 뭐 한다? 자, 가서 사업시행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관리체험계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준공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겠죠? 주의할 것이 있다면 특히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돼.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달리 정비법만은 맨날 그 권한자 때문에 미치겠다 소리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 뭐가 있냐면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갖다 할 때 요 사람을 수립권자라고 합니다. 수립권자라 그래요. 정비기본계획은 무슨 권자? 수립권자. 그래서 수립권자는 누굴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냐? 들어봤을 때 여기는 누구까지를 얘기합니까? 덕, 자, 시장까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쓸 때 덕, 광, 자, 시장까지. 그래서 여기 누가 없냐면 군수가 없어요. 알겠죠? 군수 이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군수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특광자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 시장까지 되는 거다. 근데 모든 시장이 다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정비 계획은 이제 입안한다 해서 입안권자라 합니다. 입안권자라 그래요. 그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누가 있느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이제 요걸 보면 또 기분 나쁘죠? 그런데 나쁠 거 없어요. 여기 보면 구청장 등이라는 것은 뭐를 갖다 합친 거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있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달성 군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 합쳐서 부르는 얘기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합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다 합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구청장 등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을 이 사람이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해요. 그 지정권자는 누가 있느냐? 여기는 특광. 그럼 얘가 지정하는데 그럼 얘가 신청을 해줘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요청. 알겠죠? 누가 북구청장 달성군수가 하면 자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직접 할 수 있는 직권으로. 알겠죠? 직권으로. 그래서 자, 시장, 군수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군수 안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 봤을 때 자 광역시 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특광자, 시장, 군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정비사업은 자, 이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 다 똑같이 도시군관리가 정한 건 맞아요. 자, 둘 다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건 맞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방사무야. 지방사무. 그런데 비해서 도시개발사업은 국가사무도 있고 지방사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 대수장도 있고 국토장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이 사업을 할 때, 자, 지방이 국가 정책과하고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5년 넘었네요. 5년 전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본 방침이라는 걸 세웠어요. 기본 방침을 세워가지고 너희들 10년 단위로 하지. 그럼 나도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 정비할 때 이런 방향을 따라오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해주면 따라가면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재정에 관한 계획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누가 수립한다? 국토장관. 그래서 거기면 89페이지에 나왔죠. 정비 기본 방침 수립. 누가 하는 거다? 국토장관. 몇 년마다?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거기는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 주거지 기본 계획 수립해 주고 알겠죠? 따라와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재정 지원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본 방침에 맞춰서 뭐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본 계획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냥 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그걸 우리가 줄여서 무슨 계획? 기본 계획. 또 이상할까봐 그냥 정비 기본 계획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아까 얘기했죠? 자, 봅시다.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라 했죠. 그래서 수립권자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된다 그랬어요? 특광자 시장 있죠. 누가 없어요? 군수가 없어요. 그럼 이 중에 자, 여기 시장은 두 가지가 있죠. 대도시가 있고 일반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대도시 시장,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경상북도로 하면 포항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여기 시장하면 뭐 경산시장, 김천시장이나 구미시장 알겠죠? 영천시장 이런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장과 이 시장은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머스트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머스트 반드시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구미시장 같은 사람은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can. 그 왜 수립할 수 있느냐? 도지사가 필요를 갖다가 인정해줘야만 수립하는 건단 말이에요. 그럼 도지사 필요를 인정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뭐 받도록 돼 있어요? 승인 받도록 돼 있어요. 승인 받아요. 근데 승인 받는데 이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계략적인 단계별로 다 나가겠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변경한다. 변경에는 새로운 행위죠. 그래도 승인받아야지만 그건 경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러면 자, 여기 수립권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립의 내용인데 내용을 다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용은 열 몇 개가 있는데 열 몇 개 다 할 게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들 9번과 10번에다 밑줄 쳐주면 되겠죠. 9번은, 그럼 9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되게 정비, 구역, 예정, 구역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10번에 보면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9번과 10번의 경우는 왜 시험지에 나왔었느냐? 자, 이게 우리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지역별로 알겠죠? 지역별로 형성 자체가 이루어졌고 지역별로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다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3년 전에 나왔는데 시험지에 나왔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 동네 아니니까 좀 예시를 들어줄게. 여러분 이해해 줄게. 자, 저 옆 동네에 이제 구미시라는 데가 있어요. 구미시는 형성 과정을 보면요. 어디가 먼저 형성됐냐 아주 옛날부터 가져간다면 자, 선산이 먼저 형성된 거예요. 선산이.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구미죠. 얘는 선산군이었고 그렇죠? 이쪽에 보면 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여기 칠곡에서 뺏어간 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생활 단계 순서가 1순위, 2순위, 3순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도 똑같이 이루어졌죠. 그럼 정비 사업도 어떻게 돼요? 순위별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걸 생활권별이라 그래요. 생활권별. 그럼 생활권에 의해서 순서가 나눠졌으면 예정구역도 계략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9번, 10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지 나왔던 겁니다. 가장 어렵게. 그래서 제일 밑에 따놨죠. 제일 밑에 보면 자 뭐랬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요 9번, 10번 하지 않는다.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뭐라고 상담부에다 써놨느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생활권별이란 말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생활권별로서 우리가 거기면 주택 수급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설치 계획이라든가 또 주택을 정비 보존 계획이 있다면 생활권을 나왔다면 굳이 단계별이란 말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형성된 순서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시험지 장난쳤던 거예요. 수립 절차는 여기는 수립하기 전에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면 주민한테 뭐가 시키죠? 공남. 며칠? 14일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어디에 의견 들어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이거 며칠? 60일. 알겠죠? 그러니까 의회 의견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14일이고 여기는 60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비 기본계획이죠. 근데 이제 이거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주택법에서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역시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세대수 증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똑같이 누가 하는 거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는 얼마를 갖다 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해 준다면 그게 그 193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194페이지 거기 보면 날짜가 있을 겁니다. 날짜가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4일이 있고 거기는 지방의회 의견을 30일로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럼 며칠 돼 있다? 30일. 그래서 요걸 주셔야 합니다. 이거랑 어디랑 틀리다 보시면 정비법의 기본계획.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14일이면서 며칠? 60일.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립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협의 그러고 심의를 거쳐요. 그리고 협의 심의를 거쳤으면 승인받는 게 있다면 그냥 승인 안 받으면 고시하는 거죠. 자, 승인받는다는 건 누구만 승인받는 거죠? 시장만 도지사한테. 대도시장은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고시해주고 이를 갖다가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는 누구한테 보고하죠?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요. 수립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비 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란 건 구미시라고 할 수 있는 것 전체에 대해 할 수 있고 우리 여기 뭐라고 쓰면 대구광역시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 나온 게 기본계획이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일부를 갖다 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럼 여기 일부를 갖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만을 수립하는 걸 뭐라 한다? 정비계획. 알겠죠? 정비계획.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몇 개로 나눠주면 정비구역. 알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구역 블록으로 나눌 수 있고 지구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 안전진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에 서브노트 먼저 나왔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진단? 안전진단. 그 안전진단은 과거와 달리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걸 아시면 되겠죠? 이건 뭐 필기할 거 없어요. 거기 있는 그대로.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입안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안권자가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직권을 하는데 시기가 지났음에도 안 할 수 있으면 누가 한다면 요청을 해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알겠죠? 그 요청할 때는 반드시 정족수가 여기만 유일하게 10분의 1 가져갑니다. 정족수가 얼마 가져간다? 10분의 1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전진단하게 되면 드는 비용이 있겠죠? 그러면 자 입안권자였으면 입안권자 소위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거고 요청해서 요청한 자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보세요. 가장 문제되는 건 안전진단 중에 특히 재건축 사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안전진단 안 해도 되는 게 시험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기도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 천사기도. 천재 지변 등에 의해서 신속히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서 인정한 경우. 사용이 금지가 됐다. 이미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재건축하게 되면 진입로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진입로 위에 설치할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걔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철거할 걸 미리 안전진단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천사기도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자 입안 요청자 소위 우리가 갔을 때 가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한 자가 있다면 안전진단 여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며칠 알려준다? 30일 내. 30일 내. 그럼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태까지 우리가 중앙방송에 뭐 전국 그 방송에 재건축자 나오면 맨날 서울에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맨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걔가 왜 나왔을까? 걔가 왜 계속 재건축자 나오면 왜 나올까? 그 이유가 튼튼한 아파트야. 안전진단이 안 떨어지는 거야. 튼튼하니까. 그래서 맨날 그게 문제됐던 거, 이슈가 됐던 거예요. 옆에는 허름하게 져가지고 다 했는데, 그래서 튼튼하게 지니까 안 되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알겠죠? 근데 통과됐어요. 근데 통과됐는데 이번에 뭐 때문이냐? 높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통과됐냐? 안전진단 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구조안전까지 맨날 했어요. 옛날에 구조안전. 튼튼하게 졌으니까 구조안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요. 아마 초창기 졌던 초창기에 졌던 그 아파트 중에 몇몇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브랜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재건축하려면 아무 엄청 힘들어져요. 예? 자, 너무 잘 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표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뭐냐. 주변의 생활환경평가, 생활중심평가 해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전진단은 건 몇 가지? 2가지. 구조안전하고 뭐가 있다? 생활중심평가. 알겠죠? 그래서 이 생활중심평가까지 해서 주거생활의 편리성, 거주의 쾌적성 이거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했잖아요. 그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재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주변환경 모두 합쳐서 평가를 하는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전진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정했잖아요. 재건축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시도사가 제출을 요청합니다. 가서 누구만 빼놓고 자만 빼놓고 자는 수술한 거잖아요. 제주도 세종시는 수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도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시도사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대로 들어주더라. 그럼 국토장관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국토장관이 시정 요청했다면 틀린 거예요.
시정 요청을 오로지 누구만 한다? 시도 지사만 한다. 여기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 계획이 나온다면, 이제 안전진단이 떨어졌다. 그럼 뭐가 돼야 될 거냐? 이제 봐봐요. 자, 안전진단이 떨어지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이 정비 계획을 누가 한다라면 입안권자가 한다 그랬죠 아까? 정비 구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지정권자. 이렇게 꼭 아시란 말이에요. 그 여기면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안 하고 있으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냐면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과 또 도시개발법 또 도시정비법에 걸쳐서 제한이라는 게 세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제한이라는 건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첫째, 국토계획법에서 배웠죠? 제한. 뭐 때문에 배웠어요? 그럼 10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 주민과 이해관계 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도시개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또, 뭐가 있어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지구단위 계획한다. 그러면, 바로 그 중에 기반시설만큼 얼마나 했어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럼 이건 처리는 얼마나 해준다? 45일. 부득이하면 1 안에서 30일.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터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하는 걸 배웠죠, 그죠? 그게 10페이지 배웠고 10페이지, 11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배웠느냐? 61페이지에서 도시개발구역 제한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을 하는데 누가 있냐면 국가지단체 조합을 제외하고 제한한데 민간은 3분의 2 지상권자 포함해서 제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처리는 1개월 플러스 1개월 내 해준다 하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61페이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바로 여기에 제한이란 말이 이제 몇 페이지에 있느냐? 92페이지에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한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하는데 단 딱 한 가지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 등 긴급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6개가 있잖아요. 6개 박스가 91페이지 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첫째는 가서 정비 추진계획상 가서 예정 시기가 되는 불구하고 안 하고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거고, 토지 등 소유자가 또 LH공사를 하겠다 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또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조례가 정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거나, 알겠죠? 또 기타 사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가지고 3분의 2 이상 동의 가지고 가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제한을 하게 되면 며칠 내에 처리해 주는 거죠? 60일. 1회 안에서 며칠? 30일 연장. 이거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입안권자는 이제 절차가 있죠. 자, 작년하고 차이점이, 작년은 수립하여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뭐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람을 하고, 자, 이게 공람은 여기는 30일입니다. 30일 이상. 자, 그러고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역시 60일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뭐 할 거냐면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자, 그러면 입안을 하고 나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가서 여기는 협의가 없이 심의를 거쳐요. 여기는 뭘 거친다? 심의. 그래서 협의가 없다는 걸 잘 아세요. 협의가 없이 심의를 거쳐서 이를 지정하고 고시하는 거예요.
뭐 한다? 지정 고시. 그리고 나가서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 정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알겠죠? 자, 이래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4페이지 한번 봐봐요. 94페이지. 93페이지. 93페이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정비구역 지정 효과. 같이 비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정되면 페이지 94페이지에 있는 것으로서 93페이지인가요? 자, 그래서 보면 93페이지. 자, 가서 지정 효과를 갖다 봅시다. 제가 이거 도시개발법에서 같이 비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또다시 한번 그럼 비교해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험을 위한 마지막 단계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거고, 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의제가 되죠. 여기는 도시지역은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도시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의제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근데 여기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의제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역만.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때 돼요. 그걸 조심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계획은 여기서 의제가 안 돼.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 따라서 행위 제한을 가져오죠. 그럼 행위 제한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있는 5가지 외에, 자, 뭐가 있죠? 중목, 벌채, 식재, 이건 다 같잖아요. 행위 제한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국토계획법의 5가지 중목, 벌채, 식재, 여기나 여기나 다 같습니다.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하려면 이 자체를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기는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받죠? 우리가 턱, 광, 자, 시장, 군수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요. 알겠죠? 도시개발법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받는데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우선 재복구,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만 유일하게 1개월의 신고고. 알겠죠? 그 다음 또 여기 봅시다. 그거 말고 경미한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경미한 거 5가지는 저기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똑같습니다. 자, 농림수산물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연결 변경 그냥 하는 거죠. 존치학이라는 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냥 하는 거죠. 또 가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속 채취 그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도 그양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뭐인 경우만 조심하세요. 경작지만. 그렇죠? 경작지만이었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자 얘나 기득권을 뭐 해야 되는가 그랬죠? 존중. 똑같이 며칠? 30일 내 신고한다 하는 거 같잖아요. 이거는 30일 내 신고.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여기는요. 근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 바로 뭐냐? 여기는 투기가 미리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봐보세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발표하잖아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하고 발표하니까 투기가 일어나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은 미리 떠들기 시작하죠. 자, 봐봐요. 정비 기본계획 때 뭐 했어요? 주민 공람시켰잖아요. 그렇죠? 또 정비 계획 때 주민 설명회 공람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미리 뭐 해야 되겠어요? 제한해야 되겠지. 그래서
비경제적 건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만 유일하게 소급 제한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구역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대략적으로 3년이 걸려요. 그래서 몇 년 제한하면 3년, 1회 안에서 몇 년? 1년 제한합니다. 그 제한할 때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의 의사를 듣고, 알겠죠? 의사를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전문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미리 고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제한받는 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꼭 아셔야 돼. 두 가지가 뭐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이거다. 꼭 아셔야 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자, 건축,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의 차이가 요 차이라는 걸 꼭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도 해제가 됐죠. 그렇죠? 그럼 정비구역도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는 어떤 사유가 있느냐? 자, 봐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다음날 해제된다는 말이 있고, 해제되면 고시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얘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must, 반드시 must.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요청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꼭 아셔야 돼. 직권도 가능하고 요청도 가능하다. 꼭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도 있고 요청이 있다. 꼭 아시면 되는데요.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자 보세요. 임의적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can. 그래서 can인데 여기는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무적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2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년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계략적으로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기본 계획에 대개 정비 예정 구역 등 지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든 예정구역이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비예정구역 등이란 말은 정비구역 예정도 있고 정비구역 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있고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걔가 구체적 사업하는 게 뭐냐?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을 가져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럼 자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시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략적으로 3년 내에 하는 거야. 그래 아까 3년 전에 소급 제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몇 년? 3년. 그럼 사업시행자 지정이면 사업시행 인가까지가 몇 년? 3년. 크게 이렇게 333으로 돼 있어요. 333으로. 자,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봐봐요. 천천히. 자, 여기 정비 기본 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기가 돼 있다 그랬죠, 단계적으로. 근데 3년 내 안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예정구역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반드시 해제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해제. 자, 그 다음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중에 누가 있냐? 조합이 있어요. 그럼 조합은 설립했으면 뭐 받도록 하면 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립 인가. 그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몇 년이어야 돼? 3년. 3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할자가 없잖아요. 그럼 정비구역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자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 계획 역시 인가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역시 몇 년 내? 3년 내.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 뭐냐? 요 중간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어디에? 여기에. 알겠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가서 시장군수등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해서까지 2년 내 승인 안 했다. 승인받아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2년 내 안 했다. 그러면 사업할 자가 없잖아요. 반드시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토지등 소유자가 자, 우리가 좀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30%가 동의하면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연장은. 자,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여러분들? 토지 등 소유자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구역 지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가 요게 5년입니다.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안 하더라. 그럼 뭐다? 반드시 취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가서 요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어. 앞에 것만 빼놓고. 최초만 빼놓고. 알겠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할 거다. 그러면 2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크게 몇 년으로 되어 있다? 3. 알겠죠? 이렇게 3이다는 꼭 알고 계셔요. 이것만 안 움직이면 시험문제 올해 시험문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는 누가 할 거냐? 아까 보면 여기는 누가 있냐면 요청한 사람 누가 있죠? 구청장 등이 특광자한테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권이라는 건 누가 되겠죠? 자,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다가 해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자, 우리가 직권을 해제한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냐? 순서 무시하고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뭘 달성할 수 없어요?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과도 부담이 되더라. 주민들한테 과도 부담. 또 뭐가 있냐면 가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퍼센트 이상이 30% 이상이 자 우리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요청이 있다면 알겠죠? 응? 하는 거예요. 동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가장 문제된 게 이겁니다. 달동네 개량 방식. 개량 방식이란 뜻은 뭐냐면 달동네까지 정비기관시설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주택만 너희들이 개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죠? 달동네죠. 달동네 먹고 살기 힘들어. 주택 개량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몇 년? 10년이 경과돼요. 이게 4년 전에는 15년이었어요. 그리고 15년이었는데 걔가 어디냐? 머스트였어. 알겠죠? 4년 전에는. 근데 지금 뭐를 갔어요? can. 알겠죠? 이무조 가졌어요. 그래서 10년 내 못하고 그 중에 토지등 소유자가 얼마? 3분의 2 이상이 가서 동의해서 신청하더라. 알겠죠? 이러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해 줄 수 있다. 그럼 해제해 줄 때는 무슨 절차만 거치면 돼요? 심의 절차만 거치면 돼요. 무슨 절차만? 심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올해 나오면 요게 나오기가 가장 쉽다. 알겠죠? 요 내용이 나오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나갈게요. 자.